네, 안녕하세요. 설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원 감사 인사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재섭 형님,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오늘도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제 그 주식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업이 좋지 않고, 내가 능력이 딱히 출중하지 않은 어떤 이런 노동시장에 던져진 사람으로서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내가 버는 노동소득의 일부를 절세 계좌나 ISA나 뭐 연금저축펀드나 혹은 직투나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뭐 여러 이런 투자의 툴이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의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가 일단은 주식시장이 오르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때 그때라도 늦게 이제 타보자고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역대 신용잔고가 이제 38조까지 올라갔었고 3거래일 연속 1,000억 원대 반대매매 같은 실제 수치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6월이 끝나면서 한 달 만에 주식에 이제 청산된 자금이죠. 1조 1228억입니다. 결국에 이 정도의 돈이 넘어갔다는 현실은 단순히 증시 뉴스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미들은 돈을 벌기 힘든 거죠. 그대로 이제 자산시장에서 놔두질 않고 리테일단에서 이제 그 신용잔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싸움에서 불리한 이런 개미들의 돈을 이렇게 이런 기관들, 헤지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5월까지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었고 6월에는 확실히 변동성이 이제 지난 3월 정도랑 비슷하게 매우 컸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막 두 번 사이드카가 이제 장중에 나는 것은 정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매우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에 모든 이런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런 애도 돈을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고 있는지 이런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서 현금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목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레버리지 ETF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 ETF를 들어가지 않아도 하루에 막 10% 빠지고 10%막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1배수 지수만 사도 이게 레버리지인 건데 만약에 두세 배를 건드리면 이게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막 10% 빠질 때는 두 배면 20%가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상품에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정말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은 망한다는 생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졌을 것도 맞고 혹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는 60대, 70대 분들도 이제 신용잔고에 손을 대는 걸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올렸을 때 댓글에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된다고 합리화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게 굉장히 한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매매라는 말이 숫자로 보면 차가운데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강제로 찢겨나가는 일이거든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제 주가가 빠지고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리는 거고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할 것 같아도 팔립니다. 오늘만 넘기면 살아날 것 같아도 시스템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이때 그 개인의 마음에 드는 이런 그 감정의 요동이 매우 클 거예요. 이게 반대매매의 잔인함이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판단해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좌가 없어지는 거죠. 6월에 반대매매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 시장에 들어왔고 이런 변동성에서 강제 퇴장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으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 자체를 사실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월급만으로 당연히 집을 사기 어렵고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노동소득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투자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원금을 만들고 비상금을 만들고 빚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오래 버텨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인데, 이걸 이제 자본금도 없는데 레버리지를 써서 빚을 내가지고 시간 싸움에서도 이렇게 져버린다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건너뛰는데, 만약에 1억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내가 3억처럼 투자하고 싶고 500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을 굴리는 사람처럼 수익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신용을 쓰는 거거든요. 뭔가 신용을 쓰고 레버리지를 쓴다는 게 되게 당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파트를 살 때 내가 가진 돈에 그냥 한 3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파트를 살 때 한 30%의 자금이 있고 혹은 20% 정도만 자금이 있어도 이제 80%를 대출로 끌어와서 살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내 수중에 있는 20%의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주식에서는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으로 빚을 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은 매우 승률이 낮아지는 게임이에요. 내 돈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만 사는 게 아니라 빌린 돈까지 더해서 큰 금액을 굴리게 되는데,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커지긴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자신감이 붙어서 역시 빚을 써야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현금만 들고 있으면 바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한번 맛을 보면은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게 신용거래 진짜 얼굴은 하락장에서 나오는데 주가가 5%만 빠져도 3배면은 1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10%만 빠졌을 때 담보 비율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급락이 나오면은 반대매매 공포가 시작돼서 내가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당장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뭐 사채를 쓰던 누군가의 그 돈을 다시 채워 넣는데, 이게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인생 나락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개미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하락을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상승하는 어떤 그 수익률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를 때 얼마를 벌지 계산하면서 빠질 때 얼마를 잃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으면서 로스컷을 안 해요. 그렇게 보면 종목이 30%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종목이 내일 바로 15% 빠지고 모레 또 마이너스 10% 빠지면 나는 버틸 수가 있는가는 딱히 묻진 않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레버리지를 애초에 쓰지 않겠죠. 현금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버티면 되는데, 신용 투자자는 버티고 싶어도 담보 비율 때문에 못 버티게 되면서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6월은 1조가 넘는 돈이 이렇게 강제 청산당하면서 돈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투자를 그만둘까요? 눈이 이미 돌아가서 다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돈을 끌어서 또 투자를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신용으로 쓸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빚, 그 외에 지인들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겠죠. 주식으로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손실액만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은 부부 사이에서 돈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집을 유지하는 기반이고 뭐 여러 가지 내 인생을, 그리고 동반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데, 거기서 이제 돈이 없다, 없어졌다, 빚이 생겼다, 갑자기 있던 자산이 다 날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배우자에게 한다면 그것은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매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은 주식 손실 이후의 행동이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앞서 말했듯이 손실이 처음 났을 때 멈출 수가 없고 대부분 멈추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월급은 또 부족하니까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쓰는 거죠. 이 상승장의 끝물에 신용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오르면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뭔가 수급이 약해지고 돈의 어떤 줄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변동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식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게 과연
내가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신용을 쓴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런 B2나 레버리지나 신용을 써서 투자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을 얘기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